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95%가 이메일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컴퓨터를 열고 이메일함을 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CEO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CEO 분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옹 기사님, 오늘은 옹 기사님하고 커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옹 기사님 커피 자주 드시나요? 어떨 때 주로 드세요? 매일 아침에 그 간단한 식사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정신도 좀 몽롱했던 것도 깨는 것 같고 굉장히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딱 그런 느낌이 필요할 때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느낌이 필요할 때, 사실 이게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언제 커피를 많이 마시느냐? 졸리거나 피곤할 때, 그래서 잠에서 깨어야 할 때, 또는 업무나 공부할 때 집중력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커피를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커피랑 자기 개발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랄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자기 개발 아이템이 바로 커피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직장인분들이 커피 없는 하루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직장인의 생명수라고요. 그렇죠. 항상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 네. 사실 그런 측면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많이 되었어요. 단순히 졸음을 쫓을 뿐만이 아니라 커피가 인지기능 발달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리 뇌 속에 이제 BDNF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거 운동할 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임의 힘에서도 운동할 때 BDNF가 나오니까 운동을 하면 머리에 좋다. 특히 기억력에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커피도 BDNF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도 한번 과학적 근거를 드려보면은 그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 이게 이제 항산화 효과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게 되고 또 크로로젠산에는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을 마시면 건강과 집중력 향상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커피 브랜드 G7에서 진행하고 있는 Always Awake라는 캠페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Always Awake가 무슨 뜻이냐면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또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하고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G7과 협력해서 Always Awake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G7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G7은 베트남 커피 기업인 쭝엔 레전드 기업에서 만든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네. 그 베트남이 커피 강국이라고 해요. 전 세계 2위, 아시아 1위 커피 생산자이자 수출국.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커피 기업이 바로 이 쭝엔 레전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소개를 들었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진하고 구수한 맛과 독특한 향이 강점이다. 맞아, 구수함.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말로 들었을 때는 얼마나 강렬한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먹었던 커피랑은 확실히 뭔가 다른 독특한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정말 구수하고 향이, 커피를 타잖아요. 딱 탔는데 멀리 있어도 그 향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커피를 많이 좋아하는 분이실수록 더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 이 커피는 아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99.9%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듭니다. 이 Always Awake 캠페인에 자기개발적인 요소를 좀 더 더해보자면 저는 의식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게 저희 채널에서는 많이 소개해드렸던 개념이기도 한데 의식적 노력이 뭐냐? 그냥 무작정 노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노력해야지 그냥 무작정 노력한다고 막 1만 시간, 2만 시간 노력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Always Awake랑 연결이 되냐? 그렇게 제대로 하려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 어떻게 보면 반성적 사고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저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 Always Awake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 의식적인 노력을 하려면 뭐 항상 그 말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뭐 책상에다 그 메시지를 붙여놓거나 뭔가 이런 시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침마다 이 G7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G7 커피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Always Awake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식적 노력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체크할 수 있는, 매일 아침마다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 같은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깨어있는 자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 의식적 노력에 관해서 한번 이런 예시를 드려보고 싶은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뭐였냐면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95%가 이메일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컴퓨터를 열고 이메일함을 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CEO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CEO 분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75%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해야 할 일을 확인하고 스케줄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메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이메일부터 확인하는데 CEO들은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하루를 점검하는 것부터 한다는 의미잖아요. 보다 이메일보다 의식적인 행동을 먼저 한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또 놀라운 게 살짝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CEO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이렇게 챙겨주는 비서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뭐 자기 뭐 스케줄 확인하고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놀라운 게 그 CEO 분들이 그 습관을 사원 때부터 갖고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CEO가 되고 나서 그런 습관이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CEO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누적이 되면서 그 포지션에 이르게 된 것이군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늘상 하던 대로 이메일부터 확인하고 업무 처리하고 흘러가는 대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출근을 딱 했을 때는 그날 해야 되는 일부터 한번 의식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그런 걸 하면은 오히려 막 허겁지겁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이라는 게 약간 외부에서의 요청 이런 게 경우가 많잖아요. 즉 그 외부의 요청에 따라 뭔가 수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딱 G7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스탑 딱 멈춘 다음에 내가 지금 이게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주도적인 그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윤 PD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의식적인 노력, 거기다가 비슷한 맥락인데 한 단어를 덧붙여 보자면, 그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컴포트 존이라는 것도 자기 개발,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이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에 있는 그런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항상 5%, 10%, 많게는 20%, 30%까지 자기를 불편한 상황, 낯선 상황에다가 두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내가 평안한 공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불편한 공간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서 이 G7 커피를 마시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성장하려면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 임계점에 그 가까이 가는 순간이 사실 절대 편할 리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임계점에 부딪히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 있는지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편해요. 내가 일하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여유로워.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의 실력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되게 지금 힘들고 내가 여기까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일을 해야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은 편안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컴포트존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거를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마냥 편하게만 일하고 있던 게 아닌가. 조금 더 불편함으로 나아가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저는 Always Awake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앞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Always Awake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적 차원의 Always Awake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옛날 구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구글은 뭐 아직 글로벌 기업도 아니었고 그 경쟁사에 밀려가고 한참 빌빌대고 있었던 당시의 구글이에요. 근데 그때 구글의 이제 CEO가 레리 페이지였는데, 탕비실에 와갖고서는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냐면 이 프로그램 형편없네, 이런 걸 붙이고 갔다고 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검색 엔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성능이 너무 형편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형편없으면 경쟁사에 뒤처지게 되고 심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선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CEO가 그걸 딱 붙이고 갔는데 그거 붙이고 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쪽지를 보고 제프 딘이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팍 하고 떠올리게 돼요. 뭐였냐면 내가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프 딘이 그 쪽지를 딱 띄워가지고 자기 자리로 가져갑니다. 그러고서는 그때 개발하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프로그램을 가져와요. 이게 구글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회자가 된다고 해요. 그게 없었으면 검색 시장을 잡을 수도 없었고 그러면 지금 같은 초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설 수가 없었으니까 진짜 지금의 구글을 만든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또 제프 딘 그분이 진짜 멋있는 게 이건 난 별거 아니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구글에서는 진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자포스의 CEO인 토니 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이다. 여기서 말하는 충돌이 뭐냐면은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뜻해요. 그래서 이 충돌이 조직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화합을 끌어올려서 조직의 성공을 불러온다. 이게 이제 토니 셰이 CEO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충돌을 의도적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표적으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구내식당이 있다면 구내식당, 아니면 뭐 정수기 근처,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 아니면 회사에서는 탕비실 같은 공간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허브 공간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는 허브가 되는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허브 공간을 정말 고급지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 한 기업에서 리더분들이라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우연적인 그런 직원들, 임직원들 간의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의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된 우연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 카페나 탕비실과 같은 그런 공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G7 커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적절한 장소에 놓아두고 그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계획된 우연 속에서 이런 창의성이나 기업의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그런 허브 공간을 그냥 마련하는 걸 넘어서 아주 고급지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소파만 편해봤자 끝이 아니거든요. 저는 좋은 허브 공간에는 좋은 커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G7이 좋은 허브 공간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연한 충돌, 계획된 우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허브 공간에 적당한 아이템을 넣어둔다면 그런 현상을 조금 더 자극하고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기개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G7 커피의 Always Awake 관련하여 3가지 자기개발 메시지를 조금 더 붙여봤어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라. 두 번째는 컴포트존을 벗어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충돌하라.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항상 하던 대로 살고 관성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성장은 이룰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다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always awake하게 사셔야지 성장과 자기개발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커피를 전략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죠. G7이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핵심 아이템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